네, 현지 누나 논란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결국 이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냈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그것과 별개로 인사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고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른바 현지 누나가 다시 한번 인사 문제에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핵심 실세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역시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현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김남국 비서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또 대통령실이 바로 사직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거 김남국 비서관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거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자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무언의 압박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 또 이제 중앙대 실세로서의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직서를 택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김남국 비서관이 누구에게 청탁을 하려 했는가, 그분들이 정말 이쪽의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2명이 결혼이 됩니다. 강훈식 그리고 또 이것도 다른 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현지 누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분이 과연 이 청탁의 대상으로서 적합한가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지금 민간단체 협회장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이거를 도대체 어떠한 권한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룰에서도 벗어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문고리 권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 된 상황입니다. 네, 말씀대로 현지 누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으로 더 물고 늘어지기 전에 김남국 비서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읍참마속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직제를 개편하면서 비서실장 산하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 참모였다면 그렇게까지 직제 개편해서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비서실장 산하에 그대로 있는지도 하나의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논란이 김현지 실세론으로 옮아가면서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강규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브리핑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 민간단체 인사 개입 아예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질은 이거죠. 대통령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지 실세론이 부각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또 민간 인사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꼬리를 자르기를 한 건데 좀 재밌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문진석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잖아요. 원내수석 부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습니다. 상임위 간사는 야당 간사와 이제 어떤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을 주도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고 막 논란이 있었을 때 문진석 수석이 나서서 엄호를 했어요. 원내수석으로 나서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김현지 왜 나오라고 합니까? 그럴까봐 안 부르는 거예요. 정쟁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엄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진석 의원이 역시 찐명이구나. 7인의 멤버로서 정말 열심히 김현지 대통령실을 감싸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진석 의원이 잊혀졌던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끄집어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에 어떤 입증해주는 증거를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해줬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대로 놔뒀으면 김현지 실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와서도 덮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자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김희읒 지읒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게 누군지 삼척 동자도 알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뭐 김호지라든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 식의 변명을 해왔고 그 다음에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원래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서 여태껏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적이 없는 자리인데도 그렇죠. 출석을 안 했죠. 결국은 보직까지 옮겼잖아요. 그렇게 해서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두 번째로 증명이 됐고 요번에 마지막에 아예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인사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정말 실세, 문고리 권력이 바로 김현지 실장이라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이 아예 확정을 지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실세인 거는 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꽁꽁 숨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참, 아니 이분은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직책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비선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1급 비서관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 자리를 수용을 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에. 그런데 본인은 앞으로 나서서 드러내놓고 검증을 받긴 싫어. 하지만 역할은 갖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인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녹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은요. 당연히 의회의 감시를 받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왜냐?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검증을 하려는 건 우리가 무슨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총무비서관에서 마치 뭐 좌천되는 것처럼 하면서 부속실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들어가는 모든 서류, 모든 것이 다 부속실장을 통해 들어갑니다. 어떤 서류를 위에 올리느냐, 뒤로 하느냐, 누구를 먼저 면담 시간을 잡아주느냐, 어떤 일정을 먼저 잡아주느냐, 나중에 잡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속실장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번에 김남국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은 결국 모든 인사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 증명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까지 마냥 감출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임기 1년 차에 6개월 됐거든요. 아직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국감이 있고 후년에도 국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할수록 업이 쌓입니다. 검증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점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현지 실장 앞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실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 일 역시 본회의장에서 문자 사진이 찍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을 여러 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요. 기억력이 아메바 수준 아니냐,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냐 이런 조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워낙 많아서 그래요. 예, 감춰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각 의원실에서 다 의원들 휴대폰 걷어다가 보호필름 붙이고 다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또 휴대폰을 자주 바꿔요.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 또 안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자 자체를 좀 덜 나누면 그게 보세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런 거 쓰면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그거 하나만 잘 숨겨가지고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렇게 또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벽 시간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라서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도 정권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 어제 운영위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권력의 구조와 생리 그리고 어떤 기업 우리나라의 여러 구조적으로 많은 협회가 있고 어떤 이 권력 정점에서 오케이 해야 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기다리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우리 민간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또 오히려 함부로 또 임명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민주당 이 내에서는 빨리 나 저 자리 가고 싶고 가야 되는데 내가 대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 보내주지? 이런 사람이 한쪽에 생겨요. 그러면 또 한쪽 야당에서는요. 그래? 민간 인사에 개입 안 해? 그래 우리가 지켜볼게. 한번 두고 보자. 네. 이렇게 하고
더욱더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인사가 좀 늦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과연 정말로 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지 5년 내내 야당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의 역할이 정말 커 보입니다. 또 문제가 이렇게 공공기관도 아닌 이 민간협회장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고, 또 여기서 또 중대 라인,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대놓고 학연을 이용한 건데 어떻게 좀 그렇죠. 보셨나요? 이거를 가지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추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추천이라 하면요, 어떠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자격이 출중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미는 게 추천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 이유만으로, 중앙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자리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봉 3억을 받는 민간협회장 자리예요. 이게 공직자 자리도 아니라고요.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다가 추천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청탁이고요. 네. 또 앞서서 말씀 우리 민찬 의원님께서 잘 주셨습니다만, 이런 자리들을 사실 보통 보면은 민간이나 이런 곳에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캠프 인사나 이런 분들을 꼽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같이 뛰었던 그 동지들일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는 중앙대 출신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안 꽂아줘?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빨리 손절하려는 느낌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또 중대 라인이 많이 포진해 있죠. 많죠. 잘 나가는 분들 많고, 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 내에, 민주당 내에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았어요. 원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당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누가 도왔냐? 그러면 어떤 학연을 얽힌 많은 그 대학 동문들이 많이 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문희석 의원도 네.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됐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건 결국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아직도 과거의 그런 악습을 답습하고 있구나. 그런 인사 시스템이 아직도 후진적이구나. 이런 걸 드러낸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요, 처음 들어서고 많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재 추천을 받겠다 그랬어요. 네. 국민 추천 막 그래서 맞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면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셀프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산림청장도 뭐 셀프 추천해서 뭐 갖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방식이 눈 가리고 아웅인지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셀프 추천할 때도 김현재 실장이 가장 또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분도 결국엔 그 국민 추천자라는 걸 통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셀프 추천이었고, 네. 또 알고 보니 김현재 실장과 인연이 있었네. 그쵸.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과연 공정한 거야? 정말 이재명 정부가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는 여기서 이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대표 시절에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원내에선 7인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계셨고 문진석 의원님도 계셨고 이 중대 라인이 주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번 문자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인사에 뭔가 이야기를 청탁을 하려면 누구를 거쳐야 된다? 김현지 실장을 거쳐야만 한다. 네. 즉 7인회보다도 더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 진짜 실세는 김현지 실장이다라는 게 이번 문자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현지 실장 때문일까요? 이번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에서는 침묵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윤리감찰단도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게 사실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슨 일이 터지면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윤리감찰단에서 감찰을 한 분들 중에 어떤 뭐 감찰이 끝나기도 전에 다 탈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이 대표가 면피하는 루트로 작용을 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고마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원내 지도부와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도 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내 지도부의 일원인 문진석 원내 수석과 대통령실의 일원인 김남국 비서관의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양진영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는 굉장한 타격이 왔습니다. 근데 관망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뭐 그럼 둘이서 잘 정리되는 건가? 한번 지켜볼까? 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잘 됐네. 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인 1표제나 여러 가지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이른바 이제 개딸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일부 제독이 걸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당내에서 이런 또 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본인의 어떤 제동이 걸린 부분이 좀 희석되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면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청래는 이제 조용하고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경고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좀 개파간 갈등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개파간 갈등이야 뭐 여태껏 봐왔던 만큼 이게 명청대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1인 1표제 이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당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격하게 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굳이 이거를 건드리지 않아도 아마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청탁이라는 거를요. 전달한 사람이 더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한 사람이 더 문제겠습니까? 저는 물론 둘 다 나쁜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경중을 따지자면 청탁을 한 사람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럼 문진석 의원이 했잖아요. 자, 김남국 중간에서 그거를 전달한 김남국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문진석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문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하잖아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은 결국 민주당은 청탁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이 잘못한 건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름을 부르지 못할 그분을 꺼냈다는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의를 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이 청탁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감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선을 그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적 대응을 하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문자 메시지 하나에 너무 명징하게 모든 게 드러나서 감찰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당내 인사의 문제고. 저는 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원내수석 자리에서 문진석 의원이 물러나고 그냥 운영위에서 사보임되는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물러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이 원인 제공을 했던 문진석 원내수석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또 그대로 앉아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본인이 어떤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점점 더 이 문자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정무 감각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게 엄중 경고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이 보기에도 이해 납득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 청탁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김남국 비서관은 뭘로 처벌받은 거냐? 청탁죄가 아닌 불경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이러한 인사체계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냥 학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실세에게 문자 하나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인사체계를 해온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감추고 지나간다고 그냥 김남국 꼬리 자르기 하나로 몸통인 김현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인지하면 이거 수사할 수 있거든요. 공수처가 오늘 뭘 했냐면 전현희 의원 뭐 표적
감사했다고 감사원은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 유리한 거,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굉장히 빠르게 공수처가 움직여요. 근데 이 정권에 타격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혈세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공수처는요 정말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직권남용 문제, 인사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조금 바로잡는 조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게 뭐예요? 특별감찰관이에요. 즉시 명하겠다고 했어요. 특별감찰관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권력이 늘 그렇습니다. 권력의 생리가 본인이 잡기 전에는 이런 것을 강도 높게 본인이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고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본인들에게 너무 관대한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면 결국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